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열유체유동 해석 및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슝슝팀입니다. 저희 팀은 김건국, 박성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설계 발표는 설계의 필요성, 설계 목표, 설계 방법, 설계 결과 및 결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설계의 필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가 미래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그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각 기업과 국가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운영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이 153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바로 냉각 시스템의 설계입니다. 365일 가동되는 장비들을 냉각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체 전력의 50%는 냉각에 쓰이고 있으며 고성능 컴퓨터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오작동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냉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로 IT 장비들 중 특정 부분에 냉각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핫스팟이 이 문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각 시스템의 성능 향상 기술은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분야로서 저희 팀은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성능을 높이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팀의 목표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성능을 높이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 목표로는 첫 번째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본따 해석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이 구조를 변경하여 데이터 센터의 최고, 최저 온도차를 줄이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한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티아를 통해 설계하려는 데이터 센터를 3D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완성한 카티아 파일을 메쉬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모형을 수만 개의 작은 부피들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플루언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만든 메쉬 파일을 오픈폼 상에서 플루언트 메쉬 투 폼 명령어를 통해 오픈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데이터 센터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데이터 센터의 구조에 저희 팀이 새롭게 설계한 구조를 추가하여 세 가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아래에 있는 입구에서 찬 바람이 나와 위에 있는 출구로 이동하는 동안 컴퓨터를 냉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장 초창기에 존재했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 구조입니다. 인렛과 아웃렛은 패치로, 컴퓨터와 월은 월로, 앞면과 뒷면은 시메트리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현재 많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는 구조로 입구의 형상은 같지만 출구의 형상을 변경하여 유체가 바로 출구로 나가기 이전에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로 흐를 수 있게 함으로써 유체가 나오는 입구의 통로는 시원한 콜드 아일, 유체가 들어가는 통로는 뜨거운 핫 아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첫 번째 구조보다 냉각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와 마찬가지로 인렛과 아웃렛은 패치, 컴퓨터와 월은 워, 앞면과 뒷면은 시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설계한 새로운 구조로서 기존의 콜드 아일, 핫 아일 사이에 새로운 벽을 만들어 두 부분을 나누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흐르는 유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구와 출구는 패치로, 컴퓨터와 벽은 월로, 앞뒤는 시메트리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유체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과 물성치,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해석을 위해 사용할 솔버는 부연트 부시너스크 핀플폼으로 부력을 이용하여 자연대류와 강제대류를 통한 열전달과 난료에서의 유체운동까지 해석할 수 있는 솔버입니다. 이에 따라 쓰이는 이니셜 컨디션은 다음과 같은데 주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입되는 유체의 온도를 300켈빈으로 설정하였고 유체의 속력은 0.5m/s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체 역류를 막기 위해 출구에 인렛 아웃렛 조건을 주었고 컴퓨터의 지속적인 열 발산을 표현하기 위해 픽스드 그라디언트 조건을 주었습니다. 또한 솔버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동점성 대수와 열 팽창 계수, 프란틀 수 등을 300켈빈에 맞는 기체의 값으로 설정해 주었고 자연대로를 고려하기 위한 중력과 난류 설정을 온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수치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DDT 스킴스에서는 오일러 메소드, 나머지에서는 가우스 리니어 메소드와 가우스 업윈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의 해석을 병렬 컴퓨팅을 이용해 하기 위해서 20개의 부분으로 나눈 뒤 해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해석의 결과입니다. 해석의 결과는 해석상의 프로그램이 언제 정상 상태에 다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시간 동안 해석한 뒤에 프로그램이 정상 상태에 이르렀을 때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첫 번째 구조의 해석 결과입니다. 해석 결과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차이는 55.5 켈빈 정도가 발생하였고 유체의 속도 분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조의 해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해석 결과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차이는 24.4 켈빈이 발생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유체가 나오는 인렛 부분의 통로는 온도가 낮은 콜드 아일, 아웃렛 부분의 통로는 온도가 높은 핫 아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유체의 속도 분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설계한 세 번째 구조의 해석 결과입니다. 해석 결과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차이는 19켈빈이 발생하였고 유체의 속도 분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세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도 차이입니다. 첫 번째 구조에서 가장 큰 온도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산한 두 번째 구조에서는 첫 번째 구조에서보다 더 작은 온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설계한 세 번째 구조에서는 두 번째 구조에서보다 약 5켈빈 정도 더 작은 온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유체의 속도 컨투어를 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세 번째 구조에서는 첫 번째 구조와 두 번째 구조와 달리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유체 흐름이 더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강제 대류를 더 효과적으로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에서는 첫 번째 구조보다 두 번째 구조에서 압력 구배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구조와 세 번째 구조에서 압력차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구조는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냉각 시스템보다 큰 압력 차이를 요구하지 않아 입력 전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최대 최저 온도 차이를 5켈빈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온도 차이 1켈빈당 약 4%의 효율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는 논문을 참고한다면 약 20% 정도의 냉각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계한 구조에 대한 격자 의존성 테스트입니다. 메쉬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개수로 선정하고 특정 부분의 속력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저희가 설계한 메쉬의 개수에서는 격자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격자 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 구조 설계에 대한 설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